여기서 잠깐 이승계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승계의 장남 이방우의 현재 나이가 23세입니다. 느닷없이 이방우의 나이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지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우의 아내가 지윤의 딸입니다. 이승계와 지윤이 사돈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승계의 딸은 훗날 이인임의 조카와 결혼합니다. 나중에 사돈 집안이 되는 것이죠. 이방우가 언제 결혼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우의 현재 나이가 23세이니까 지금 결혼해 있을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지윤의 딸이 이승계의 며느리라는 것입니다. 묘한 사실은 며느리의 동생이 훗날 정종의 후궁이 됩니다. 정종 이방관은 이승계의 차남입니다. 결국 지윤의 두 딸이 각각 이승계의 장남과 차남의 아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윤이 숙청당했는데도 이방우와 이승계가 멀쩡합니다. 아마 이승계가 아직은 중앙정계의 권력 쟁탈전에 끼일 만한 위치가 아니어서 그럴 것입니다. 외구의 지속적인 침탈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려 고려를 한시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승계는 5월에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가 8월에는 해주에서 왜구를 공격해서 물리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영도 왜구들로 인해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여름에 고려 정부가 일본 정부에 왜구를 단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도망쳐간 도적대여서 일본에서도 단속하기 어렵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이에 고려에서 정몽주를 파견합니다. 정몽주는 9월에 일본으로 떠나서 장장 9개월을 체류합니다. 갖은 고생을 겪은 끝에 마침내 일본 정부의 왜구 단속 약속을 받아 내고 이듬해 7월에 귀국합니다. 이후 실제로 일본 정부는 고려의 왜구 방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포로들도 찾아내어 송환합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1375년에 친원 정책에 반대하다가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를 떠난 신하들이 대부분 1, 2년 후에 복직한다고 했으니 정몽주도 여기에 속합니다. 정몽주의 유배 생활은 1년이었습니다. 10월에 최무선이 화약의 주 원료인 염초 제조에 성공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조정에 화통도감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해 승낙을 받습니다. 그 뒤 고려의 각종 화기 제작이 급속도로 진전되어 왜구 방어에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가 바뀐 1378년 역시 왜구가 연안부에 침입했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1년 내내 왜구 침입 이야기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국을 가리지 않고 왜구가 출몰했습니다. 가장 자주 침략당한 지역을 들라고 하면 강화도입니다. 왜구의 침입이 얼마나 심했던지 백성들이 생업의 터전을 잃고 모두 넋을 잃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고려는 3월에 유번을 명나라로 보내 선왕의 시효를 내려줄 것과 우왕의 개성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채빈 살해 사건으로 심사가 뒤틀린 홍무제는 고려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려의 요청을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붙잡아 두고 있던 고려의 사신은 풀어주었습니다. 최원이 3년간 억류되었다가 6월에 무사히 귀국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명나라에 가서 예상대로 구금되어 문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최원은 홍무제 아래에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작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서 죽습니다. 최원은 명에서 머무르는 동안 본국의 일을 시키는 대로 대답하지 않고 잘못 말해 사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탄핵을 받아 이해 9월에 국문을 받습니다. 그는 국문에서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형을 당합니다. 그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잘못 말한 죄, 명나라 사신 살해 사건과 이인임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조정에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죄, 공민왕이 성하게 된 일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죄, 참 애매한 죄목입니다. 비정한 정치 세계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7월에
부근에서 사신을 보내어 옵니다. 기황후의 아들인 소종이 4월에 죽어서 투쿠스테무르가 왕위를 이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가 평종으로 소종의 이복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부근의 역사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평종을 마지막 왕으로 치면 편합니다. 8월에 홍무제의 지시를 담은 문서를 가지고 유번이 명에서 돌아왔습니다. 문서 일부를 약간 고쳐서 올립니다. 앞부분 생략합니다. 짐이 생각하건대 그 나라가 산과 바다로 가로막혀 우리의 교화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기에 그들이 스스로 살도록 간섭하지 않고자 한다. 과거에 임금을 시해하고 또 우리 사신을 속여서 죽였는데 지금 어찌 법률을 준수하고 제대로 제도와 문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찾아온 자는 의례에 따라 대우하고 돌려보낼 뿐 대신들은 절대 그 나라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칙명과 같이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간단히 말해 시호와 왕위 개성 모두 다 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다급해진 고려가 홍무제의 마음을 돌리려고 9월부터 다시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선광이라는 원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겨우 1년 6개월 만에 다시 명의 홍무로 되돌아간 겁니다. 이를 거면 원의 연호를 쓴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홍무제의 심기만 건드린 겁니다. 고려는 10월에 신년 할애 사신으로 심덕부를 명으로 보냅니다. 이때 김보생을 딸려보내 최원을 돌려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표문을 전합니다. 이미 최원을 죽여놓고서 말입니다. 12월에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고간호가 군사 4만 명을 거느리고 강계로 내투하였다. 나하추 등과 요동에서 활동하던 고간호가 엄청난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에 투항한 것입니다. 분명히 정사에 등장하는 기록인데 좀 이상합니다. 훗날 고간호가 명나라의 사신으로서 고려로 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었던지 아니면 고간호가 나중에 다시 명나라로 투항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해가 바뀐 1379년 3월에 심덕부가 홍무제에게 신년 할애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심덕부는 홍무제가 직접 썼다고 하는 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길어서 일부만 올리겠습니다. 그대들은 간사한 속임수에 따라 부득이하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대들에게 돌아갈 것을 명하니 그대들은 마땅히 고려의 화를 일으키는 우두머리에게 짐이 이르는 것을 전해야 할 것이다. 중략합니다. 올해의 곡물로 바치는 말은 천필로 하고 정권을 잡은 신하들을 뽑아 반을 나누어 와서 조회하게 할 것이며 내년에는 금 100근, 은 10,000냥, 좋은 말 100필, 세포 10,000필을 바치도록 하여 해마다 상례로 삼을 것이다. 이어서 붙잡힌 요동의 민은 수만 명인지 따질 것 없이 모두 송환해야 할 것이다. 뒷부분 생략합니다. 시호와 왕위 개성 따위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홍무제에게 단단하게 찍혔습니다. 고려 조정은 속말로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거절했다가는 또 어떻게 시달릴지 모르니 이님 정권은 일단 최대한 물량을 맞추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의 사신 소루와 조진이 심덕부를 따라 고려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녕성 동남부 지역의 첨수참에 이르렀을 때 고려에서 문천식과 오개남을 부근에 사신으로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들은 고려가 지난번에 우리 사신을 죽였고 이젠 딴 마음을 먹으니 내가 고려에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땅에서 죽는 게 낫다 하고는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고려 정부는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해서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4월에 우왕이 판계성 부사 이림의 딸을 맞아들여 건비로 책봉합니다. 우왕과 건비 모두 올해 15세입니다. 이림과 이인임은 고종 사촌 사이입니다. 이인임의 입김이 작용하여
건비가 책봉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7월에 양백연이 합천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예전에 이승계와 함께 요동정벌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2달 전만 하더라도 진주에서 왜구와 맞서 싸웠습니다. 한창 왜구 토벌에 바쁜 사람을 붙잡아 죽인 겁니다. 전공을 믿고 교만한 것, 처제와 간통한 것, 전판사 이인수의 첩과 간음한 것, 성대용의 첩을 강간한 것 등이 드러난 탄핵 사유입니다. 죽을 죄까지는 아니어서 처음에는 합주에 유배됩니다. 이어 최영이 우왕을 아련합니다. 양백연이 두 시중을 해치고 스스로 수상이 되려 한다고 들었으므로 그 도당을 조사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최영이 요청합니다. 이것은 죽을 죄가 됩니다. 우왕의 허락을 얻어낸 최영은 여러 관련자를 잡아들여 혹독한 고문을 가합니다. 대부분 자복했으나 김도는 3번이나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해도 죄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 사건으로 양백연, 홍중선, 김도 등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됩니다. 성승린도 관련되어 이때 유배됩니다. 최영이 너무 심하게 옥사를 벌여서 백성들이 관련자들을 억울하게 여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인임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의 정책에 불평을 품거나 잘 따르지 않는 일부 무장 세력과 신진 세력을 모두 연루시켜 제거한 것이죠. 즉 이인임은 지금 반대 세력을 누르면서 그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원과의 통교 과정에서 친명파를 억누른 것이 첫 번째라면 지윤 일파를 제거한 것은 두 번째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은 세 번째 정적 제거가 됩니다. 눈여겨볼 사항은 홍중선이 우왕의 사부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양백연 옥사의 배후에는 우왕도 관여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왕의 나이가 벌써 15세입니다. 세상 물정에 충분히 눈을 뜰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왕이지 실제 권력은 이인임에게서 나오고 있으므로 우왕도 자기 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인임 반대 세력은 그러한 우왕을 등에 업고 한판 벌이려고 하다가 이인임과 최영에 걸려서 당한 것이지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